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공시로 기업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조우진 타큐뉴스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 주제가요. CJ그룹의 4세 승계입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4세니까 사실은 CJ그룹의 어떤 근원, 연원에 대해서 좀 잠시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CJ그룹의 이제 사실은 그 삼성그룹의 적자다, 장수원이다 이제 이렇게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CJ그룹의 이제 현재 이재현 회장이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손이거든요. 그렇죠. 그 아버지가 이맹희 씨인데 이맹희 씨가 원래는 삼성그룹의 장남이다 보니까 후계자로 낙점이 됐다가 한 2년 정도 실제로 회장으로 경영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안이 겹치면서 사실은 이제 이맹희 씨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이건희 씨로 그 세 번째 아들인 이건희 씨로 이제 회장 승계가 바뀌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병철 창업주는 그 장남 이맹희 씨는 이제 미워했지만 손주아인 이제 이재현 그 장손에 대해서 끔찍히 아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재산을 갖다가 분할을 할 때 네. 그 어머니, 그러니까 이재현 회장의 어머니이자 이병철 회장의 이제 며느리인 손봉남 여사한테 이제 안국화재, 지금은 이제 삼성화재고요. 그렇죠. 안국화재를 이제 줍니다. 예. 주면서 받았는데 이걸 나중에 이제 그 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가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안국화재 삼성화재 지분을 그 제일제당 지분으로 바꿉니다. 제일제당 지분을 바꾸고 2002년도에 제일제당의 머리 글자인 CJ를 갖다가 해서 CJ 그룹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CJ 그룹이 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잘 특히 이제 연배가 좀 어린 분들은 CJ그룹이 삼성그룹이랑 관련된 거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CJ그룹 자체는 사실은 삼성그룹의 적자라는 장손이라는 어떤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에 예. 이런 맥락에서 이제 그 이재현 회장은 사실은 이제 3세고 아버지 이맹희 씨를 건너뛰고 3세고 그러면 이맹희 씨를 건너뛰고 이재현 회장이 자기 아들이 이제 이선호 씨에게 CJ 제일제당 이제 그 경영 리더이죠. 이선호 씨에게 이제 지분 승계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말이 나왔으니까 CJ가 원래 제일제당에서 출발을 하는 건데 제일제당이 사실은 삼성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첫 번째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CJ가 예.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데 예. 어쨌든 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4세로 넘어오면서 상장관에서 이게 승계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보면 지분을 이동하고 누가 지분을 팔고 지분을 받아들이고 매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병철 창업주 시절에는 우리나라가 뭔가 체계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분을 넘겨준다, 주식을 넘겨준다 이런 관점이 별로 없었고 네. 어느 날 갑자기 네가 사장을 해. 그럼 그 사람 사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맹희 씨가 한 2년 정도 경영할 때도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맹희 씨한테 지분을 넘겨준다는 건 없었고 네. 네가 오늘부터 회장을 해라. 그럼 이제 출근해서 회장 업무를 보는 것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이재현 회장이 아들의 이제 이선호 CJ 제일제당 경영 리더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분과 그 주식을 갖다 물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지분을 갖다가 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일까요? 첫 번째는 이제 그 CJ의 그 올리브영이라고 있습니다. 그 그렇죠. 올리브영도 CJ 그룹인데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예. 그 젊은 여성분들은 이제 올리브영을 거의 편의점 드나들듯이 자주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올리브영에 가서 많은 다양한 물건을 사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온라인에서는 인터넷에서는 우리가 이커머스가 발달한 국가이다 보니까 예. 화장품도 사긴 하지만은 사실은 직접 가서 찍어보고 발라보고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올리브영 말고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올리브영이 이제 왓슨이라는 이제 홍콩에서 이미 시작됐고 홍콩에서 이미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들여와서 이제 성공했는데 예. 올리브영이 성공하다 보니까 다른 그룹에서도 예를 들면 롯데 그룹에서도 롭스라고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지만 그렇죠. 예 오프라인 매장이 있었습니다. 경쟁사 근데 있죠. 예 근데 올리브영과 경쟁하다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한 2년 전에 실제로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런 바꿔야 게 뭐냐면 올리브영의 독점 무대가 된 거고 네. 그래서 올리브영의 이제 아주 고속 성장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CJ 올리브영의 그 지분주 좀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CJ 올리브영의 이제 이선호 경영 리더 그다음 누나 이경우 씨한테 지분을 갖다가 이제 그 이재현 회장이 이제 물려주게 되는데 예. 물려주게 된 첫 번째 계기는 무엇이냐면은 그
올리브영 자체를 물려준 것이 아니고 네. CJ 그룹 내에도 그룹 내에 이제 SI 컴퓨터랑 이런 통합을 갖다가 그 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CJ 시스템즈라는 업체였는데 자회사로? 예. 예. CJ 시스템즈를 갖다가 올리브영이랑 합병을 하기 직전에 네. 이재현 회장이 CJ 시스템즈의 지분을 갖다가 이선호 그 씨한테 물려주게 됩니다. 예. 물려주면서 지분을 꽤 많이 물려주는데 예. 이게 정확하게 공시를 보면은 12월 2일 날 12월 1일 날 2013년 12월 1일 날 물려주는데 네. 12월 2일 날 아까 말씀드린 CJ 올리브영이랑 CJ 시스템즈가 이제 합병을 합니다. 네. 합병을 하게 되니까 원래 물려줬던 지분이 있었고 그래서 합병을 하면서 이선호 씨가 이제 CJ 올리브영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시를 보면은 합병 직후에는 이제 15% 정도 예, 지분을 11.3% 정도 지분을 네. 갖게 되는데 예, 예. 이후에 또 한 번 다른 회사가 또 합병을 합니다. 합병을 하고 다시 또 이렇게 분할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로는 이제 이선호 씨의 이제 그 지분율은 11.04%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지분이 옮겨간다는 얘기는 사실 돈이 움직이는 그렇죠. 거고 예. 그렇게 되면 증여세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 어떻게 돼요? 비상장사다 보니까 상장사처럼 엄격하게 뭐 그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어쨌건 고속 승진하는 회사에 지분을 줬으니까 네.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CJ그룹에 문의했더니 네. 증여세를 냈다. 네. 그러면 증여세 얼마 냈냐고 문의했더니 냈다고 답변했어요. 예, 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증여세 얼마 냈냐고 문의했더니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사안이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 증여세를 얼마 냈는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선호 씨가 이 당시에 25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꽤 많은 증여세가 부과됐을 텐데 그 증여세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했냐가 연쇄적으로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네네. 증여세 규모도 중요한데 CJ그룹에 이제 증여세를 냈다는 것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증여세를 얼마 냈는지 냈으면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는 그렇네요. 이선호 씨 개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CJ그룹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CJ 이 올리브영이 원래 상장을 뭐 추진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었나요? 근데 예, 어쨌든 맞습니다. 지금 이 예.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이제 승계에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예. 자리를 잡게 되는 건데 뭐 어떻게 좀 내용이 진행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선호 씨한테 그룹 총수를 물려주는 게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 CJ 올리브영 갖고 있는 11%를 어떤 식으로든지 CJ 그룹의 전체 지배 구조를 보면은 많은 회사가 있지만 CJ 그룹만 이제 장악하면 CJ 그룹 전체 계열사를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뭐 CJ 뭐 제일제당, CJ 대한통운이라든지 다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CJ 회사의 경영권만 갖고 가지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CJ 올리브영 11%를 갖고 그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CJ 올리브영 자체를 상장을 시키면 그러면 이제 이선호 씨가 갖고 있는 11%를 갖다가 증폭이 되고 그렇죠. 거기서 생긴 것을 현금화한 다음에 현금화하는 돈을 갖고 CJ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기서 시나리오가 하나가 현금전환을 있고, 되죠. 예.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렇게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말고 CJ 올리브영과 CJ를 갖다가 아예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합병을. 예, 흡수 합병을 하면은 11% 지분이 어떤 식으로든 이제 CJ에 귀속이 될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선호 씨의 지분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효과를 이제 기대하게 됩니다. 어쨌건 이선호 경영 리더의 지분율이 10%를 못 넘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이렇게 합병을 하든 그렇게 그다음에 상장을 해야지 하든 이제 10%를 넘는. 그래도 이제 10%는 못 넘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요. 예.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대안이 있는데 또 다른 대안이 무엇이냐면 이제 신형 우선주라는 거를 이재현 회장이 이제 19년도에 이제 발행을 하게 합니다. 신형 우선주. 예. 우선주는 알아도 신형 우선주 좀 생소한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은 잘 몰랐던 사안이고 아마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지금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은 우선주는 아는데 신형은 뭐지라고 이제 의아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선주라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보통주와는 차별점이 있는데 보통주에 있는 의결권이 없고 그렇죠. 대부분 없습니다.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없습니다. 꼭 뭐 배당은 좀 많이 주고. 대신 배당률을 보통주보다 더 많이 주고 그렇지. 이것이 보통 이게 통상의 이제 우선주의 개념인데 네. 신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아까 두 가지 관점은 똑같습니다. 그 의결권은 없고 보통주보다 좀 더 배당률을 좀 더 주고 배당률을 좀 더 주고 그렇죠. 이건 똑같은데 신형이라는 말은 어떤 특징이냐면은 적어도 CJ 그룹의 신형 우선주는 어떤 특징이냐면은 19년에 발행을 했는데 29년에 네. 10년 지났을 때는 신형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하면서 의결권이 살아납니다. 특이하네요. 예. 우선주인데 10년 후에는 10년 정도 이걸 보통주로 계속 전환이 된다. 예, 보유하고 있으면은 2029년에는 예. 그 신형 우선주가 네네. 보통주로 전환하면서 의결권이 살아납니다. 그럼 무결권이
뭐 의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예. 아,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선호 씨의 신용 우선주의 지분율을 보면 이것도 역시 공시에 나옵니다. 네? 이선호 씨의 그 신용 우선주의 지분을 보면 29.13%입니다. 29.13%. 예. 그리고 그러면은 원래 CJ의 보통주를 이선호 씨가 갖고 있는 게 3%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예. 합치면 무려 32%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10년 뒤에 29년에. 예, 29년이죠.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그렇네요. 그러네요. 벌써 2023년이 끝나오기 때문에 한 6년만 더 있으면 이제 끝나는데 더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그 처음에 CJ 그 신형 우선주를 발행할 때 그렇게 정관에 넣었습니다. 뭘 넣었냐면은 이 주식에 대해서 회사가 배당을 중지할 때, 중지할 때. 배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 즉각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배당 안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요. 언제라도 할 수 있다는 말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예, 예. 오. 재밌네요. 뭐 이선호 씨의 지분이 이제 30%가 이제 육박하거나 좀 넘게 되면 그렇죠. 승계 작업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지금 현재 이재현 회장의 지분이 40%이기 때문에 네. 이선호 씨 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 중간에 어떤 특이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도 29년이 되면은 갖고 있던 신형 우선주가 30% 육박하는 32%,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하니까 이선호 씨에 대한 지분이 32%가 되고 그러면 사실상 승계가 끝났다고 볼 수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방식이 보통 일반적인 건가요?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방식 같은데 이거는? 제가 이제 금감원에 이 사안을 취재했을 때 저도 이제 처음 아는 사안이고 금감원에 취재했을 때 금감원의 직원도 자기가 아는 바로는 이 사안 말고는 CJ그룹의 사안 말고는 없는 경우를 알고 있다. 이런 예, 예. 식으로 한 진행되는 사례는 없다. 예, 아, 그러니까 이거 독특한 사례네. 신형 우선주라는 걸 발행을 했는데 신형 우선주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특징 우선주이면서 네. 일정 이상 기간이 지나면은 보통주로 전환하는 거는 금감원의 팀장도 자기는 처음 듣는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럼 원래 이런-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막 공시에도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공시에 드러나 있는데 네. 근데 특이한 점은 이거를 갖다가 저처럼 이제 공시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는데 네. 근데 다른 사안처럼 이게 노출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론화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회라든지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CJ그룹의 이런 행보는 불법 승계, 편법 승계다라고 지적할 만한데 이런 움직임이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어떤 이유가 이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제 공시위는 어떤 규정이냐면 회장이라 보통 얘기하는 총수라고 얘기하는 분의 6천 이내가 단 한 주만 거래를 하면은 공시를 해야 됩니다. 뭐 그건 상식적이죠. 예. 근데 이 이선호 씨의 지분 획득에 대해서는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되니까 안 했겠죠. 근데 아까는 공시했다고 그러는데 왜 공시 안 했다고 네네. 얘기를 하냐라고 네. 모순적으로 들리실 수가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단 한 주만 거래를 해도 공시를 즉각적으로 5거래 이내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선호 씨의 경우는 그렇게 공시하지 않았고 그러면 이선호 씨가 신용 우선주 29% 갖고 있던 건 어떻게 어떤 공시에서 나왔냐라고 이제 질문하시면 그거는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에 나옵니다. 아,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닌가 보죠. 우선주 이 신형사. 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의문이 들어서 공시 제도에 문제가 있네요. 예, 거래소에 질문을 했더니 거래소의 최종적인 답변이 무엇이냐면 보통주는 아까 말씀드린 적용 대상인데 어. 5거래 이내에 이제 공시 대상인데 네. 우선주는 거래 공시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이재현 회장의 브레인이 이러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갖다가 확인한 다음에 회장님 이렇게 하시면은 자본도 덜 나면서도 그리고 이제 되게 손쉽게 그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이재현 회장이 잘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선택하고 이거 사실은 이제 공론화가 그래서 안 됐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또 알려지면은 이 방법을 그러니까 이 편법을 써서 승계하려는 곳도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드는데 예,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감원의 입장 같은 게 좀 나온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금감원이 그러니까 CJ그룹이 19년도 정기 주총에서 이 신형 우선주에 대해서 발행을 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8월 달에 이제 발행을 했는데 네. 이제 이런 과정이 불법은 전혀 아니다. 아, 아니다. 일단은 예, 아니다. 정기주총에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불법은 전혀 아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편법 승계라는 사실 탄로의 방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전할지는 몰랐겠다. 그래서 사실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최종적인 입장입니다. 아, 근데 어쨌건 이게 우리가 지금 공시 내용을 정확하게 읽는 법이라는 그 목적이 이 예, 예. 코너에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걸
주주들의 일반 주주 이 CJ와 관련된 주주들은 이 사안을 공시를 보고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예. 이런 중요한 사안을 공시를 봐도 안 나오니 예, 예. 알 수가 없고 예. 정말 정밀하게 뜯어보지 않으면 알아챌 수 없는 예, 예.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럼 기업 공개 의미가 없다. 퇴색하는 거죠. 이런 예. 이거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게 예. 핵심인데 예. 이 부분은 정말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참 공시가 되게 쉬운 듯 어려운 듯. 예. 타키오 뉴스에서 그 공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예. 그거 많이 좀 그 결과 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유사한 건 없는지 진짜 한번 좀 파악을 다음에 해보시는 게 좋을 소개를 것 좀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